안녕하세요. BTMS 보타이맨 실로 채널입니다. 2월 1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웨스트 palm비치에서 15일 대통령의 날에 수많은 시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88만 7천 명 이상의 지방 TV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오랜 연휴를 캠프 데이빗에서 마리오 카트를 즐겼던 조 바이든의 대통령 날의 연설에 대하여 메인스트림 미디어에는 4만 7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최대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88만 7천 대 4만 7천인데 7,500만 대 8,200만이랍니다. 등식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전 국가안보보좌관 NSA 마이클 풀린 장군의 동생인 찰스 풀린 육군 중장이 미 태평양 군사령관에 임명되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하와이 포트 셰프트의 관사에 거주할 찰스 풀린은 12월 상원에서 인준이 되어 지난 연말에 12월에 사성장군으로 진급하여 2019년부터 태평양군 사령관이었던 폴 라카마라 장군을 대체하여 태평양군의 신임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한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관하여 사소한 논란이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여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형제 쿠데타 음모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찰스 육군대장의 대답은 의사당 난입 사건 때 장관실에 들어갔을 때 장관이 의사당과 통화 중이어서 거기에 앉아있다가 통화가 끝나기 전에 나왔다고 이야기해서 해명이 다 끝난 사건입니다.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키스톤 파이프라인에 관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에 뼈 때리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헌터 바이든을 이사로 영입을 하면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속할 수 있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천연 가스 회사인 브리스마 홀딩스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사건으로 이 건으로 인하여 아버지 바이든과 함께 우크라이나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아빠 찬스를 이용하여 돈을 챙기는 MC지방과 판박이입니다. 한편 이 건은 아직도 더럼 특검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 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더럼을 해고하기를 원하나 특검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말 오후 백악관 기자 브리핑에서 대변인인 젠 새끼가 전일 물었던 질문인 조 바이든이 왜 다른 나라 여러 정상과는 통화를 하였는데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두 정상과의 통화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지 못하여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역시 사키 특유의 애매한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사키는 우리 행정부가 출범한 지 3주 반밖에 되지 않아서 국가안보 접근 방식에 대한 완전한 설명 이전에 정책 프로세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엉뚱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이었던 맥네니와 사키를 비교하기를 람보기니 자동차와 쓰레기 청소차로 비교한 댓글이 생각이 납니다. 펜실베니아 공화당원들은 공화당 상원의원인 팻 투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2차 투표에서 탄핵을 찬성한 것에 대하여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화당 의장인 로렌스 타바스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하여 투표와 관련된 조치를 다루고 고려할 것이라고 말하며 통지서에는 투미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4명의 정당 원내대표들이 월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상원의원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커 카운티 등의 여러 카운티에서는 투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구글은 프랑스에서 호텔의 등급 순위 조작을 왜곡한 것에 대하여 100만 유로, 즉 미화 130만 불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프랑스 정부와 법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구글은 호텔 등급을 1부터 5성까지 구별하는 공식 사이트인 아타우트 프랑스라는 사이트에서 호텔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의 알고리즘을 조작하였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하여 프랑스 정부가 수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프랑스 정부가 이 사실을 발견하여 법정 소송에 들어갔는데 요번에 100만 유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아방시 꽁시, 바이러스, 늑대인간, 은행가들을 잡아먹는다는 은은 Silver Users Association이 없어질 때까지 모든 업계에서 사용되어지며 실물이 확보될 때까지 은의 가격은 보이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이동이 됩니다. 올 한 해 추정 소비량에 비하여 약 3억 2천만 온스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요소 하나만 보더라도 은의 가격은 암호화폐, 주식, 금 등에 비하여 10분의 1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진행되어지는 달러화의 가치 하락은 결국 금과 은으로 대표되는 실물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금은 벌써 10배 이상의 가격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은에는 서류상의 은과 실물의 은이 존재하는데 현물인 은은 34불 선이나 서류상의 은은 27불 전후로 SLV의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은을 축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SLV의 가격 조장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SLV는 iShares Silver Trust의 약자로 영국 런던의 Exchange Traded Fund의 일부이며 이들이 이번에 일반인들의 실물 구매를 잠재우기 위하여 종이은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은 왕을 위한 것이고 은은 엘리트를 위한 것이고 법정화폐는 농민을 위한 것이고 빚은 노예를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서민도 은을 갖고 싶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팔러가 독립적인 기술 형태로 다시 온라인에 돌아왔습니다.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호스팅 웹의 차단과 앱스토어로부터의 퇴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는 지속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빅텍의 의존도를 크게 낮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첫 주는 기존의 사용자들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다음 주인 22일부터는 신규 가입자 사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 즉 USCG, US 코스트가드가 바하마의 앵겔라 K에서 구하인 3명을 구하였습니다. 이들은 그 무인도에 33일간 표류되어 생존하여 왔던 것인데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USCG의 마이애미 소속의 HC-144 오션 센츄리가 임시구조 신호 깃발을 흔드는 3명을 발견하여 음식과 물과 라디오를 먼저 투하하여 통신을 설정하고 MH-60 시호크가 전진 배치하여 호위하는 가운데 헬기가 리프트로 들어올려서 이들 3명 모두가 구출하여 지금은 로월키 메디컬 센터로 이송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고 하며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코스트가드를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조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숨은 헌신이 더욱더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